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상일의 원리 중 재료역학에서 이게 뭐 메터리얼이도 될 수 있고 변형체 역학이죠. 변형체. 소위 가상일의 원리. 이게 어떻게 쓰냐면 이 단위 하중법이라는 방법으로 했어요. 앞에 시간을 한 걸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강체에서 있잖아요. 스타틱 평행 이퀴벌런트 포지션 상태에서 델 W 웍의 가상 1차 평분가 만약에 J는 1부터 P개의 파티클이 있다면 작용하는 FJ에다가 델 RJ를 했을 때 이게 0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하중을 일반화해서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터를 하면 델 W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 델 QI가 됩니다. 일반화된 하중과 일반화된 변이에 따른 가상 변이가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델 V가 되는데 I는 1부터 N까지 라운드 QI분의 라운드 V 델 QI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FI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빠진 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델 QI는 그대로 가고 결국은 FI는 마이너스 델 QI분의 델 V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V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파이피라고 하는데 이게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요게 0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0이 됐으니까 여기 0이고 0이 되잖아요. 이게 임의의 값이니까 이 0은 아니죠. 요게 0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QI는 I는 1부터 2부터 쭉 해가지고 N까지의 독립된 좌표계니까 디펜던트한 코오디네이터니까 결국 라운드 Q1분의 라운드 V 라운드 Q2분의 라운드 V 라운드 QN분의 라운드 V 이게 0이 됩니다. 결국은 스타틱으로 이퀴벌런트 시스템에서 당연히 컨저버티브한 필드겠죠. 보존계에서 보존력에 의해서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미니멀라이즈 하는 원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 프린시플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델 V, V를 파이피라고도 쓰죠. 델 파이피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U가 있고, 그 다음에 V가 있는데, 요거는 스트레인 에너지죠. 스트레인 에너지. 변형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고, 요 V는 중력이든, 어떤 외력이든, 어떤 일정의 위치가 변하면서 생기는 위치 변화에 의한 에너지죠.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럼 토탈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스트레인 에너지와 위치의 변화에서 생기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 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요때 요거를 좀 풀었으면 U는 뭐가 되느냐 하면 0부터 변행률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시그마 IJ D IJ 요걸 부피 적분한 거 나옵니다. 변형 에너지는 그 다음에 요 V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QI, DQI가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요거는 요게 스트레인 에너지, 토탈 포텐셜 에너지에서 요게 스트레인 에너지고, 마이너스 붙은 요게 위치 에너지란 말입니다. 위치 에너지죠. 포텐셜, 위치의 변화에 생긴 에너지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중력이나 외력이 되겠죠. 요런 실제의 에너지 값의 변분 값입니다. 이게. 여기는 다 D가 붙어 있고, 이게 실제로. 디퍼런셜이 이렇게 붙어 있고, 베리에이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오늘은 이걸 어떻게 재력학에서 이제 도입하느냐. 강체역학이나 그 시스템 역학에서는 이렇게 앞에 두식, 이렇게 강체역학에 대한 가상일의 원리, 그 다음에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서의 가상의 원리, 최소의 전 포텐셜 에너지 최소화의 원리를 이용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스프링이 있고, 자, 이런 스프링이 당초 있는데, 이런 강체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질량 M이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앞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하겠습니다. 이게 손으로 받치고 있다 딱 놔버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요만큼 늘어나면서 이만큼 늘어나면서 여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력에서 이만큼 이렇게 내려왔다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Y만큼 이만큼 내려오고 요게 요즘에서 X만큼 요만큼 변형해 가지고 요 시에타 상태에서 평행을 이뤘다고 칩시다. 요거는 질량이 M이고 요거는 K니까 이렇게 MG가 작용하고 이렇게 KX가 작용할 겁니다. 자, 요걸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이제 토탈 포텐셜 에너지의 방법으로 쓰면 요거의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 되겠죠. 변형 에너지 U. 그 다음에 MG에 의한 에너지가 마이너스 MG Y가 되겠죠. 요거의 변분값이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V 델 파이 P는 0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자, 요렇게 시타 값이 뭔지는 몰라요. 뭐 그래서 강성이 거의 무한되면 뭐 안 내려오겠죠. 이게. 강성은 아주 약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아주 크면 거의 밑으로 다 내려와 90도로 다 내려올 걸까요. 질량이 거의 없으면 그냥 여기서 뭐 조금 내려오고 말겠죠. 이렇게 거의 미소하게 하고 말겠죠. 강성이 아주 크고 안 늘어나니까. 또 요 방법으로 토탈 포텐셜 에너지 요 방법이 있고, 요 평행 상태에서 이렇게 델 Y를 주는 겁니다. 평행 상태가 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델 X를 주고, 그러면 이게 요 작용하는 힘에 의한 거는 막 KX 델 X 플러스 자 이게 델 W는 KX 델 X 플러스 MG 델 Y는 0 이렇게 됩니다. 토탈 포텐셜 에너지 방법으로 이 방법을 우리가 풀었고, 자 이거는 이게 작용하는 힘을 갖다 모두 보존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중력도 포텐셜 에너지화하고 탄성력도 포텐셜 에너지화. 이 방법으로 쓰면 외력과 내력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자, 요 mg 델타 x를 있잖아요. 외력에 의한 델 거잖아요. work, 가상일. 그 다음에 kx 델타 x를 갖다 뭐라고 하면 내력에 의한 가상 work.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요걸 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mg 델 y는 kx 델 x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다 델이 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상
변이 곱이잖아요. 물론 이걸 또 제너럴 해가지고 이걸 갖다 시에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면 라운드 CW분의 라운드 W 델 시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좌표 변화는 일반화 좌표 변화는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델이 붙었으니까 델 W EXT는 델 W INT, 외력에 의한 가상일은 내력에 의한 가상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요게 나타난 요 시스템을 두 가지 강법으로 보는데, 요렇게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미니멀라이즈 한다, 이런 관점에도 볼 수 있고, 요거를 갖다가 외력을 보고 이걸 갖다가 내력, 변행력을 내력으로 보고 해가지고, 이때 요 델이 뒤에 붙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력에 의한 가상일과 내력에 의한 가상일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변행 체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력하기. 여기 응용이 돼가지고 단위하중법이란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관계를. 그러면 우리가 요 첫 번째 방법, 토탈 포텐셜 에너지 방법은 델 V 또는 델 파이 P라고 하잖아요. 자, 요거는 1차 변분을 뭘 하느냐는 U와 V, U는 스트레인 에너지고 이거는 위치에 의한 위치 포지셔널 에너지, 이건 스트레인도 물론 포텐셜 에너지지만, 그래서 이거는 1차 변분이 되겠죠. 1차 변분 U는 뭐가 되느냐? 자, 0부터 입실론 y제분의 CIJ DEIJ를 다시 부피 적분한 겁니다. 이렇게 이걸 뭐 응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뭐 내력으로 해가지고 2EI분의 m제곱 dx 쭉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V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qi dqi가 됩니다. 좌표계를 일반화해서 qi를 썼을 뿐입니다. f로 써도 되고 일반화된 좌표계 포기해서. 그래서 요거는 요 토탈 포텐셜 에너지 U와 V, 요거는 D는 요거는 실제로 저장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한걸 요거의 앞에 변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잠깐 요 메소드 첫 번째와 요 방법이 그대로 적용됐겠죠. 이렇게 적용됐겠죠. 자, 그 다음에 변형 체역학을 중요해서 가상 재력학을 해가지고 외력에 의한 가상일은 내력에 의한 가상일과 동일하다. W EXT 델을 붙이고 델 W INT 이렇게 붙이면, 자, 델 W EXT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하고 좀 대응되는데, 요거는 요 D 붙고 앞에 델이 붙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럼 바로 뒤에 델이 바로 붙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q에서 가상 변이를 바로 곱해버립니다. 이렇게 델 qi 도트적이 되겠죠. 그럼 델 int는 어떻게 됩니까? 델 예력에 의한 거는 당연히 변형 에너지겠죠. 델 u가 되겠죠.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니까 요거는 응력 ij d ij를 갖다가 요걸 부피 적분을 한 걸 갖다가 d ij가 어떻게 어떤 게 아니죠. 변이가 변행률은 길이로 나눈 거니까 변행률 델이 됩니다. 델 입실론 ij 요걸 바로 적분한 거예요. 이게 이중 적분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상이 되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하나만, 적분 인테그랄이 하나만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게 델이 바로 붙어 가지고, 자, 이거는 이거 갖다 이제 외력에 의한 가상일과 내력에 대한 가상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에 한 게 되겠죠. 이건 결국은 뭐 인식이 됐겠지만 이미 변형된 상태, 이렇게 늘어났고 이렇게 위치가 이동했잖아요. 그죠? U가 생겨서 늘어났고 위치가 이동한 상태에서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가상 변이를 줘가지고 그 가상 변이, 각각의 가상 변이에서 변형 에너지한 가상 변이와 외력이한 가상 변이가 같다. 이미 변형된 상태에서, 광체에는 변형이 없으니까 변형된 상태지. 변형된 상태의 평행 상태에서 가상 변이를 될 QI를 시스템에 부여했을 때 될 W 외력에 의한 가상일과 내력에 의한 가상일이 같다. 이걸 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del WEXT가 del WINT가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del W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del W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W니까 QI del QI는 del INT는 가상일의 변형에 지난 1차 배분값은 시그마 V보다 확률 IJ del 실론 IJ D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외력에 의한 가상일과 그 다음에 내력에 의한 가상일이 같은데 이때 이 del을 가상 에너지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변이를 대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이 변이를. 이 변형률이라는 것도 결국은 길이분의 변이니까 단위상으로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 하중을 갖다가 이거는 가상 변이를 만든 거고 요거는 실제로 두고 이미 변형된 상태에서 가상 하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개념은. 그럼 이게 어떻게 가상 하중하면 이 상보 에너지의 개념인데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요 하중을 갖다가 del QI하고 변이는 그대로 QI를 쓰는 겁니다. QI. 그 다음에 요 변형 에너지 역시 자 V는 요거를 del 시그마 ij 그 다음에 변형률은 그대로 주고 이걸 dv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자, 외력과 내력의 가상일은 같은데 외력과 내력을 가상 에너지화하기 위해서 외력에 의한 가상 변이, 내력에 의한 가상 변이를 갖다가 주어서 가상 에너지화하는 방법이 있고 내력 자체와 그 다음 외력 이게 내력이죠. 내력과 외력을 갖다가 가상 하중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 됩니다. 이게 서로 등치가 됩니다. 자, 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 방식을 가상 에너지화 하기 위해서 외력과 내력이 같다는 가상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중법인데 이걸 단위 하중법이라 해가지고 단위는 유니트잖아요. 요 del 그 값을 1을 줘버립니다. 이게 1을 줬을 때 생기는 요 1에 상응하는 내력을 만들어 가지고 등치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조금 잘 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요건 del이 변이해서 하중화 돼 가지고 가상 에너지화 됐다는 거는 논리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위 하중법에 대해서 바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문제를 좀 풀어보면 하고 와닿아요. 단위 하중법. 더운데 선풍기 좀 켜. 아, 10월이 다가오는데 아직 날씨가 덥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가 구독자가 제가 7월 1일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한 3개월 됐죠. 이렇게 지금 9월 오늘이 뭐 20 며칠입니까? 며칠이고 28일이니까 한 3개월 됐는데 오늘 구독자가 100분이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구글에서도 뭐 100분 됐다고 이렇게 날라왔더라고요. 일단 뭐 제 강의를 갖다 잘 많이 들어서 구독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떤 시스템에 델이라는 변형이 있다 싶다. 이게 이제 처짐일 수도 있고 뭐 회전각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d 델타와 d 파이와 d 시타와 d 람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거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상 에너지를 쓸 때, 재력하게 쓸 때는 요 단위 하중법을 쓰기 때문에 여기 실용적이에요. 이게. 재력하게서는. 그래서 변이를 버추얼하지 않고 하중을 버추얼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변이들은 실제 변이를 그대로 써요. 그럼 이거는 2A분의 이게 내력이 N이 될 거고, 이건 전단력 V가 될 거고, 모멘트가 될 거고, 토신이 될 겁니다. 내력은. 인터널 포스는 요게 해당되겠죠. 다 이게. 스트레인에이지 6에, 스트레인 에너지 6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거는 D 델타는 2A분의 N dx를 적분한 거고, 찌그러진 거, 그러니까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당초 요런 dx라는 이런 요소에서 dx라는 요소에서 요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d 델타고, 자, 찌그러지는 거는 변형상으로 있잖아요. 여기 dx라면 요렇게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찌그러진 요게 d 람다가 되겠죠. 모멘트는 이런 요소가 있다면 이것도 뭐 dx가 되겠죠. dx가 있다면 요렇게 휘는 거잖아요. 그죠? 면이, 그죠? 요 각을 갖다 우리는 d시타 라디안을 많이 풀고, 토션은 뭐 요런 게 있다면, 샤프트가 있다면 여기서 요렇게 당초에 요렇게 요소가 있었다면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각, 요걸 우리는 d파이라고 했죠. 요렇게 벌어진 요 각 d파이라고 했죠. 이게 각각 내력에 대한 디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d파이. 그럼 요 델타는 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이 A분의 N, 내력은 이게 되겠죠. 인터널 포스는 충력, 전단력, 모멘트, 토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람다는 GA분의 V dx, A dx 이걸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EI분의 MDX 이렇게 적분한 거고, 이건 행상 함수 FS라는 게 붙습니다. 자, define은 GJ분의 TDX 이렇게 적분이 붙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요 단위 하중 요걸 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여기 있는 요만큼은 오른쪽 나눠볼게요. 이렇게. 요쪽 거는 다 여기에는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고, 요쪽 거는 요 외력에 의한 WEXT, 델 EXT라 보면 됩니다. 델 WEXT. 그래서 이게 단위 하중 1을 곱합니다. 가상 하중, 가상 단위 하중 1을, 이것도 1을 곱하고, 그럼 뭐 1에 의해서 요 부재에 생기는 가상 하중이 되겠죠. 가상 내력, 응력을 갖다 면적을 곱해버리면 가상 내력이 되니까 가상 내력을 갖다 우리는 M바, 그 다음에 V바, M바, T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해 가지고 다 더하면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M이 아니고 N바, 그 다음에 V바, 그 다음에 M바, T바 다 되죠. 도션. 위에 붙인 이유는 요 가상 단위 하중에서 생긴 가상 내력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가상 내력. 하중을 넣었을 때. 요 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단위 하중법은 가상 단위 하중을 넣어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가상 단위 하중을 부여해서 델 WEXT는 델 WINT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단위가 헷갈리는데요. 자, 델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일단 덩치를 분할하고 충력에 의해서 EA분의 NDX, 그 다음에 GA분의 VDX, FS, EI분의 MDX, GJ분의 TDX라는 이런 시스템 내 변형이 실제로 작용한 상태에서 단위 1을 곱하는데, 요거는 처짐일 때는 1이니까 이때는 차원이 무차원입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델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N 되고 V 되고 M 되고 T 되고, 특징은 그 가상 변이든 가상 하중은 타임이 없습니다. 타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이 안 붙습니다. 이게 타임이 없고 이미 변형된 상태에서 가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1 델타가 델타였는데 회전각을 곱하고 싶을 때는 1 곱하기 시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델타가 시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1은 뭐가, 이때는 단위 하중 1을 줬는데 무차원의 1 뉴턴이 아니고 그냥 1을 준 거예요. 이렇게. 시타라면 모멘트를 줘야 단위 모멘트 1을 주는데 이때 단위는 뭐가 됩니까? 아무 단위가 없습니다. 무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타가 무차원이 나오니까.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는 단위 하중을 주는 거는 2분의 1이 없다는 거하고 차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서로 디멘션을 맞춰야 된다. 요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리얼 워크와 그 다음에 버추얼 워크. 밑에 워크는 델 WEX, 그 다음에 델 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 하나 보죠. 뭐 실제로 리얼 워크는 뭐
부재 가상이 아니고 진짜 그거잖아요. 이런 단순보가 있는데 이런 단순보가 있는데 경관이 L입니다. L이고 센터에 P를 작용했어요. 이건 당연히 2분의 1 P, 2분의 1 P 작용하겠죠. 자, 이렇게 P가 작용했으니까 이게 쳐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델타가 있는데. 그럼 여기 외력이 되겠죠, 그죠? EXT, 플러스 EXT, FEXT. 그럼 외력이 한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WEXT. 이건 가상일이 아니고 진짜 일입니다. 리얼로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P 델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변형의 에너지를 어떻게 쌓느냐? WINT.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WINT 해도 되고 U로 해도 됩니다. 변형의 에너지니까. 실제로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P를 줬을 때 이렇게 쳐지면서 쌓이는 변형 에너지는 어떻게 에너지가 쌓이느냐? 어떻게 스토어 되느냐 하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요게 대칭이니까 요 반에 쌓이는 변형 에너지에다가 요 반방 2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변형 에너지는 0부터 2분의 1까지를 2배 했습니다. 2분의 1까지. 즉 분간 2분하고. 자, 요거는 에너지는 2EI분의 m제곱 dx잖아요. 요거는 nn 돼서 되는데 2분의 1이 있고 2분의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 에너지죠. 이게 사실 전단력도 작용해요. 이렇게요. 근데 무시하고 충력은 없잖아요. 토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0부터 2분의 1까지 행상함수 fs를 곱하고 2ga분의 v제곱 dx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값이 있으니까 편의상 무시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참 뭐 이런 일단 없어지고 이 i는 밖으로 놓을 거 아닙니까? 2i분의 1 0부터 2분의 1 m제곱 dx. 자, m은 x의 함수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x 나간다 칩시다. 그러면 m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p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유물체들을 잘라보면 2분의 1 px. 그러면 2i분의 1 0부터 구간이 2분의 1 곱하기 mx는 2분의 1 px의 제곱 dx.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앞으로 놓으니까 4i분의 p제곱 0부터 2분의 1까지 x제곱 dx. 4i분의 p제곱 3분의 1 x 3승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12에다가 8 12 곱하기 8 그렇게 하면 값이 뭐가 되느냐면 12i분의 p제곱 곱하기 8분의 l의 3승 96i의 p제곱 l의 3승이 됩니다. 그럼 요거 아까 요 값이 같잖아요. wex가 요건 리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얼입니다. 그러면 wex는 wext는 wint와 같다. 그럼 wext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p 델타가 되고 wint 요 델이 없습니다. 리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96 2i분의 p제곱 l의 3승 돼서 없어지고 48 p가 없어지고 그럼 델타는 뭐가 됩니까? 결국은 델타는 48 2i분의 pl의 3승 요렇게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리얼워크 방식을 안하고 메소드 1이라 칩시다. 자, 메소드 2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상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소드 2로 버추얼 워크 방식으로 쓰면, 자, 1 곱하기 del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다 무시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자, 1에 의해서 생기는 가상 단위 하중에 대해서 생기는 뭔지 모르지만 m바에다가 2i분의 m d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 구간에 요리 돼서 P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원하는 요 델타를 구하고 싶은 요 델을 구하는, 이미 델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있는 상태에서 가상 단위 하중 P는 1을 줍니다. 이렇게 변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상 하중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 1 곱하기 델타니까 이 차원이 무차원이라 했잖아요. 그 단위가 1이니까 그냥 델타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델타면서 델타가 되고. 자, 이건 m번은 좀 놔둬볼게요. 자, 이건 2i분의 m, 2i분의, 실제로 m은 뭐가 되겠습니까? m은, 요거는 dθ인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값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값이니까. 요 값은 m은 똑같이, d 델타는, 이것도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고, 반씩 나눠가 2배로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반씩 나눠, 요 대칭이니까. 2배 2i분의 m이 똑같이 이거는 2분의 p가 되니까 2분의 1p 되니까 2분의 1p x dx 이렇게 됩니다.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요 곱하기 1을 할게요. 제가 안 헷갈리기 위해서. 대칭이라서 2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요만큼이 뭐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d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dθ. 그럼 여기다가 뭔지 모르지만 요 m바만 곱하면 되잖아요. 요 m바가 뭐냐면 1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내력이 되는 거죠. 그럼 1이 있으면 요건 당연히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힘을 주면 그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요 모멘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칭이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2를 앞으로 빼버리면 여기서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1을 앞으로 빼버리면 대칭이니까 여기 써야 되는 거는 2분의 1x. 자, 요거는 dθ. 요 1에 의해서 생기는 m은 이렇게 2분의 1x. 대칭이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버리면 2 곱하기 앞으로 나가면 4 2i분의 p x제곱 0부터 2분의 1이 되겠죠.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없어지고 2i분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x의 3성 0부터 l분의 2 그럼 6i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p가 되니까 p가 있으니까 p l의 3성 그래서 48 그래서 48 2i분의 pl의 3성 됩니다. 이건 어차피 1 곱하기 델타가 됐잖아요. 델은 48 2i분의 pl의 3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로 해서 한 방법이나 가상일로 해서 한 방법이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처진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는 L이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P를 작용하고 뭔지 모르지만 델타에다 칩시다.
델타를 얼마인지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이게 뭔지. 첫 번째 방법. 리얼워크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 기점으로 잡고 요렇게 x를 잡아볼게요. 물론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게 계산이 편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테크닉적인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이런 wext는 wint 이렇게 되잖아요. 대리라는 게 안 붙잖아요. 그죠? 둘 다 대리라는 게 가상이라는 게 안 붙고. 실제로 외력이한 외력이한 에너지와 무엇과 외력에 저장된 에너지는 같다 이게잖아요. 그럼 이거는 P가 델타만큼 내려온 동안 이런 2분의 1 P 델타가 되겠죠. 요 일은 이것도 충력은 없고 전단력과 모멘트만 있는데 토션도 없고 전단력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0부터 L까지 실제 2i분의 mx 제곱의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mx를 한번 구해볼게요. mx는 이렇게 갈 때 p가 작용하니까 px가 되겠죠. px. 그럼 R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R에 이렇게 인풋 해보면 2i분의 1 0부터 L까지 px의 제곱 dx. 그러면 2i분의 p제곱 0부터 L까지 x제곱 dx. 그러면 2분의 1 p 델타는 2i분의 p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3성 0부터 L. 그러면 6i분의 p제곱 L의 3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고 p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델타는 3i분의 pl의 3성 이런 값이 나옵니다. 3i분의 pl의 3성.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당연히 버추얼 워크 시스템이겠죠. 요거는 del wext는 del win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1 곱하기 del은 요 del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2i분의 mdx. 그러니까 이거는 dθ가 되는 거죠. 요 1은 뭐가 됩니까? 더미 하중에 의해서 넘어오는 m바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1을 작용해 봅니다. 이렇게. P는 1. 요 뒤에 단위는 없습니다. 뉴턴이라는 단위는 없고 그냥 무차원의 1을 곱하. 그래야 차원이 없으니까 델타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델타는 바로 나와버립니다. 자, 요 dθ부터 구해볼게요. 2i분의 0부터 L까지 적분하고 M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P에서 이렇게 X한 게 PX가 되겠죠. PX, DX가 되고. 자, 1에 의해서 생기는 M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히 X가 되겠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돼버린 거 이렇게.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러면 2i분의 1, 0부터 L까지 P는 앞으로 나오고 x의 제곱 dx 2i분의 p 3분의 1 x의 3성 0부터 L 3i분의 pl의 3성은 델타. 이렇게 간단히 나오고있습니다. 이 식보다 이 식이 훨씬 간단하잖아요. 이게 델은 3i분의 pl의 3성 이렇게 캔틸레바보에서 절점에 하중을 줬을 때 처짐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게 어떨 때 좋으냐면요. 우리 임의의 위치에서의 변형을 알고 싶을 때, 이 재료각적인에서 알고 싶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트러스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보다 훨씬 복잡한 틀을 쓰겠다 칩시다. 하중을 막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해 있다 칩시다. 이 점의 처짐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처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래 P는 작용하고 있고 이것도 작용했다 칩시다. 이렇게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 절점, 2절점이라 칩시다. 1절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1 플러스 델타 해가지고 똑같은 걸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절점, 2절점에서 단위 하중 1을 주는 거예요. P는. P방은 1을 줘가지고. 자, 이거는 들었으니까 각각 부재가 이렇게 단위 부재를 합한 거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각각 부재가 n개가 있다면 이거는 만약 그 길이와 뭐 이게 다 틀리겠지만 이는 갖다 칩시다. 2a분의 2ai죠. 각각 p가 있을 거 아닙니까? pi 그 다음에 dx 이게다가 ni라 칩시다. 요 1에서 된 n을 곱해버리면 n바를 곱해버리면 이 절점에서 디플렉션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뭐 일이 안 해도 되지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고랑이나 대스판이 있을 때 지점 중간에서 처짐이 어떻게 되는가 수작업으로 만약 계산하거나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이 없으면 사실 이 방법만큼 강력한 게 없었어요. 획기적인 방법. 뭐 요즘 컴퓨터가 너무 발달해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벽이 있는데 요렇게 캔틸레버를 내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90도라 칩시다. 이게 90도라 치고 2분의 파이로 치고 다시 90도로 꺾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2분의 파이 다시 캔틸레버를 냈어. 이렇게 여기에는 50kN이 작용하고 여기에도 요즘에도 30kN이 작용한다 칩시다. 요 포인트쯤을 A 포인트라고 B 포인트라고 C 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A는 당연히 픽스고 각각 요 바와 이 바에 뭐 E 값, G 값, I 값, J 값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E가 요 두 부재는 E는 탄성 개수는 210기가파다. 그 다음에 전단 탄성 개수는 80기가파다. 두 부재의 단면 2차 모멘트는 8 곱하기 10의 7성 mm 사성이다. 그 다음 J가 토션 강성은 16 곱하기 10의 7성 mm 사성이다. 이걸 뭐 계산할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값이니까 말이다.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파라포트를 가지고 있는 부재에 이렇게 힘을 줬다. 이러면 이게 50kN이면 5톤이니까 뭐 꽤 힘을 많이 주네요. 이게 길이가 2m고 이게 1.5m다. 얼마나 처지느냐 이게. 여기서 1차적으로 막 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처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처짐이 델타가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시점의 처짐이에요. 시점에서 델타, 수직 델타가 얼마냐 이게. 그러면 그 처지는 방향으로 단위 하중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거는 리얼이잖아요. 리얼 상태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데다가 여기다가 P는 1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요 부재는 힘이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모멘트만 생길 거고요. 요 부재는 뭐였어? 요 힘에 대한 모멘트가 있고 밴딩 모멘트가 있고 요 힘은 요 부재를 이렇게 도션화 시키잖아.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됐고 이 두 개의 부재가 합해진 거니까 이게 50kN 작용하니까 요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50, 50 요거는 요렇게 30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요 힘은 요 절점에서 요거는 모멘텀을 일으키는데 이것과 이 절점은 요 두 개 합해가 뭐가 작용하겠어요? 80이 작용하고 요 모멘트에서 요렇게 돌리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도신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요 50 곱하기 1.5라는 게 이 절점의 입장에서 요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1.5m 75kNm가 되겠노. 75.kNm가 요 단부에서는 요 부재에서는 모멘트지만 요 부재에서는 요 방향으로 모멘트 X가 되니까 토신이 되어버리잖아요. 75kN.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저거는 BC 부재 한번 봅시다. 전체 어쨌든 뭐 델타는 뭔지 모르지만 C 포인트에서 이 델타잖아요. 거기다 1을 곱했잖아요. 이게 단위 버추얼 유니트 버추얼 하중 포스를 곱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 전단력은 작으니까 무시해버리고 요 부재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요 부재에서는 모멘트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EI분의 MDX 0부터 길이가 1.5니까 1.5겠죠. 그죠? 그리고 1에 의해서 발생하는 M바가 생길 거고 요 부재는 뭐가 생기겠어요? 이게 이렇게 80kN이 눌리니까 이것도 똑같이 자, 요 부재는 BC 부재고 그 다음에 AB 부재에서는 0부터 2까지의 EI분의 MDX가 있고 M바가 발생할 거고 토션도 작용할 거 아니에요. AB 부재에서는 자, GJ분의 TDX에다가 토션바가 발생할 거예요. 요건 AB 부재 요건 BC 부재 요런 이퀘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거 뺐으니까 요 1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요 도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있지 않습니까? Dθ와 D5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0부터 1.5까지 M바 이 i는 일정한 요 값을 줘놨잖아요. 대입하면 되겠고 M은 뭐가 되겠어요? 요렇게 X로 간다면 50이 작용하니까 50X가 되겠죠. 모멘트가 DX 그 다음에 M바 되고 EI분의 여기는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50톤이 눌리고 또 누르는 게 80이 될 거 아니지. 80 X DX 그 다음에 T바 GJ분의 요건 요 토션이 50 곱하기 1.5니까 75 50 곱하기 1.5 75 맞나? 75 DX 일정하잖아요. 토션은 75를 일정하니까 그럼 1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 값들을 하나하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값들을 단위 유니트가 아니면서 그럼 M이 뭐가 되냐면 1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X가 되겠죠. X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이것도 1이 작용하니까 그대로 1만 가잖아요. 이것도 X 토션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1.5m죠. 1 곱하기 1.5니까 1.5 자, 정리하면 1 곱하기 델타 C는 0부터 1.5까지의 여기 EI가 앞으로 나오고 EI분의 1 50도 앞으로 나오겠네요. 50x제곱 dx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EI분의 80x제곱 dx 플러스 0부터 2까지 GJ분의 75가 상수로 바로 나가겠네요. dx 조금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못 알아보겠습니다. 자, 0부터 1.5까지 EI분의 50x 제곱 dx 0부터 2까지 EI분의 80x 제곱 dx 0부터 2까지 GJ분의 1.5 곱하기 75 하니까 112.5 dx 이래가지고 각각 대입해버리면 값이 나오는데 33.6mm 뭐 정도 3.4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옵니다.
뭐 다양한 주법은 뭐 다른 분야의 제작 오차, 뭐 온도 이런 게도 많이 쓰이고요. 예전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고 할 때 했던 이거는 그 에너지 원리에서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한 이론을 좀 참조해서 다른 문제에 다양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강체역학에서는 델 W는 시그마 J는 1부터 P까지 FJ 델 RJ는 0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컨저버티브 보정계로 들어가가지고 델 W는 마이너스 델 V가 됐잖아요. 이 V를 우리는 토탈 포텐셜 에너지 해가지고 토탈 포텐셜 미니멈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델 U 플러스 V가 됐단 말입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델 WEXT는 델 INT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요거에서 요거는 델 V는 0 됐어. 델 V 델 파이 P는 0. 델 U 플러스 V. 이게 다른 식으로 변형되면 이게 뭐가 됐습니까? 델 U는 델 V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원래 이게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하중법으로 나오면서 델 U가 요거는 실제로 저장된 에너지의 변분값이고, 각각의 병행 상태에서의 각각의 변분값이란 말입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가 IJ 그 다음에 델 시그마 IJ DV 하던 거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qi 델 qi 요리 됐던 걸 갖다가 가상 에너지화 하기 위해서 요 변이나 변행률에만 버추어를 하는 게 아니고 하중에다 버추어를 해보자. 하중으로 버추어를 하자 해서 이게 델 시그마 ij dij dv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 qi 자, 그래서 이렇게 가상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 하중을 줄 수 있는데 가상 내력이 존재, 내력이 되고 이런 가상 하중이 되겠죠. 요걸 가상 하중을 단위로 유니트화 줘가지고 유니트에 의한 각각 m바, v바, m바, t바 구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1 곱하기 델타는 m바 2a분의 n dx 행사함수를 곱하고 v바 ga분의 v dx 플러스 m바 2i분의 m dx t바 gj분의 t dx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델타는 요거에 이렇게 딱 대응되고 그 다음에 가상 유니트 하중은 각각 요게 대응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달랑별의 원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달랑베르의 원리. 이거는 뭐냐면 동적 평행을 말하는 겁니다. 정적 평행을 이따까지 했잖아요. 정적 평행 상태에서 뭐 강체든 비강체든 배능체든 정적으로 평행 상태의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정적으로 평행하기 위해서 최소 에너지 원리도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재력학에서는 그 다음에 가상 재력학에서 또 적용해 보고 강체학도 적용해 봤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동적 평행을 가지고 진동계는 시스템에서의 진동 시스템에서의 거동을 방정식을 세워서 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달랑벨 원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오늘은 제가 3개월 만에 구독자 100명을 달성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